신체적 특성. 세포가 노화되고 면역 능력이 저하되고 이런 거는 신체적. 그다음에 심리적 특성. 우울증이 시험에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학적 특성이 나오는데. 지나온 삶에 대한 회복적 경향이 나타납니다. 80 정도 돼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나이가 있지만 나이가 들지 않으면 이런 삶이 빨리 죽는다고 생각은 안 하시니까 회복적 지나온 삶에 대한 회복적 경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80 넘어야. 답이 1번이고 내향성이 증가합니다. 내향성이라는 것은 이제 외향하고 옛날에 수성하고 능동이 나왔는데 내향이라는 것은 안 나가는 거지. 외향은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 거를 외향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내향성이 증가하죠. 그래서 매사의 융통성이 없어진다. 이건 아니죠. 내향성이 증가로 그래서 선생님이 나번을 보면 20페이지에 내향성이 증가한다. 청단년기에는 심적 에너지가 바깥 사회생활로 있죠. 노년기에는 제일 먼저 많이 오는 게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나가기 싫어지고 돈도 없어. 개털이야. 그럼 친구만이랑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향성이 나타나고 사회적 활동이 감소합니다.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해요. 그래서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갑니다. 틀렸고 은퇴로 인한 가정 내에서 역할이 강화되지 않죠.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바깥에서 돈을 벌고 이럴 때 힘이 좋았어. 근데 이제는 개털이야. 집으로 들어왔어.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쵸? 네? 그래서 역할이 상실되었다. 역할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게 22페이지에 가본이죠. 역할이 상실되었다. 네. 밥도 해야 돼. 빨래를 안 하면 쫓겨난다고. 그래갖고 이제 성당에서도 수녀님한테 그러대. 정말 제발 우리 부인한테 얘기해갖고 좀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돈을 이제까지 벌어다 줬는데 눈물을 흘린대. 근데 수녀님 같은 거는 시도 안 간 사람이 잘 모르잖아.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경제적으로 빈곤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2.1%가 1.5%로 하향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경제 성장이 경제적 빈곤. 세상은 몰라지는 거예요. 세상. 이스라엘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또 아니 우크라이나랑 3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이 사람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네? 우크라이나 완전히 내국이라는 인간들이 푸틴만 죽으면 김정은이만 죽으면 기도를 하는데 안 죽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사는 것 같아요.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는 안 되지. 사회 유대감이 상실한다. 그래서 22페이지에 유대감이 상실한다. 네? 만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내 지갑을 열으라는데 돈이 없다. 그럼 못 만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관계 위축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유대감이 상실하니까 사회 속에서 내가 위축될 수밖에 없지. 네? 그게 하나의 사회적 특성으로 이제 자리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사회적 유대관계 확대가 아니라 유대관계가 위축되는 거고 자기 정체성이 확대되지 않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요. 이제는 실패도 해봤고 좌절도 해봐서 담담해지긴 하는데 사고의 융통 생각하는 그가 유연하지는 않죠. 증대되는 건 아니에요. 틀렸어요. 답은 1번이고 노인 부양의 해결 방안.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노인 부양의 해결 방안. 네? 그래서 여기 뒤쪽에 보면 27페이지 보면 노인 부양의 해결 방안. 네. 노인 부양의 해결 방안. 책을 보면 사회와 가족이 떠나졌다. 먼저 부양을 하는 게 지금 현재 그래서 사회라는 거는 공적 자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장기요양을
도입을 해갖고 우리가 다 보험료를 내고 있어갖고 우리 어머니가 혜택을 받지 않을 수도 있죠. 안 아프시면. 이게 공적 자원이고 가족은 사적 자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장교양 시설에 들어가면 요양 시설에 들어가면 20%는 내야 되는 그게 사적인 부양이죠. 네, 그래서 1번 노인 부양 해결 사회와 가족이 협력으로 부양된다. 그래서 획일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가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강화시킨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방문 요양을 강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양 책임은 전적으로 자녀가 감당한다. 이렇게 되면 도망갈걸요. 그렇죠? 개인주의적 성향에 따라 세대 간의 소통을 지금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에 세대 간의 그 소통을 줄이는 게 아니라 소통이 잘 안 되죠. 네, 잘 안 돼서 애들이 요즘에는 우리나라 애들이 어떻게 돼요? 한가르들이 맡기잖아. 너무 이렇게 키워갖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번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복지시설의 형태에서 45페이지 45 선생님들이 44페이지를 보면 노인 복지시설의 종류가 있는데 노인 주거는 안 아픈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주거 복지시설 거기서 거주하는 거. 그리고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이거는 주인까지입니다. 네, 노인 복지주택 이것도 좀 많아질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일본에는 이 시설이 많죠. 한 20인 시설에 이때는 간호사랑 밥하는 데가 따로 있고 또 작으니까 내가 갔던 데가 한 3군데는 다 그 세탁기가 밑에 있더라고. 그래서 코인인가 뭐 거기다가 넣고 세탁기를 세탁을 해갖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이게 노인 복지주택 형태죠. 그 다음에 2번 노인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이 요양이 들어간 거죠. 요양. 그 다음에 여가는 뭐야? 이거는 생활시설이 아니에요. 생활시설은 24시간 사는 곳이고 여가는 이용시설이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야?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그래서 여기서 경로당이라는 부분이 나온다면 신목동이야. 왜? 그 동네에서만 이루어지니까. 복지관은 여기 의정부가 복지관이 몇 개 있는지 여기 있더라고. 네. 그리고 이 동네뿐만 아니라 여기 의정부 안에 있는 어르신은 이용할 수가 있죠. 네? 네. 그게 노인 복지관의 개념이고. 근데 복지관이 잘 되는 데는 70한개 프로그램을 갔어요. 70한개 프로그램을 갖고 또 생활보호는 무료인데 그냥 뭐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내면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노인교실. 우리가 사회복지 이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면 가나다라 형이 있어요. 가나다라 복지관. 가구는 가형에 있는 복지관들은 1년에 뭐 10억을 여기다 지원을 해줘. 근데 이제 보통 지금 되는 게 10억이 들어간다? 본인들이 나라에서 주는 건 7억이면 자기네들이 3억은 수익 사업을 해야 돼. 수익 사업 아셔요? 그러니까 얘들 복지관 안에 뭐 예를 들면 아까 같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10,000원씩 받아갖고 또 아니면 거기서 만든 물건을 팔아갖고 자기네 수익으로 해서 제일 많은 거는 이게 뭐냐면 인건비야. 복지사람들 30명이다 인건비 준다고 해요. 복지관 관장이 한 7,000~8,000 될걸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1년에. 그러니까 이제 1년에 10억을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매달 10억을 주는 거지. 이 운영을 하려면. 근데 본인들이 근데 좀 약간 문제가 뭐냐면 복지법인이 동본 복지시설이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거짓말 시켜하고 많이 따먹는 거. 제일 많이 번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보육시설. 그러니까 그런 데 많이 다녔어. 거기는 보육시설은 돈을 많이 따먹는 거지. 애들한테 들주고. 그거 저기 뭐야 한번 사건 생겨가지고 애들이 열악한 거 성폭행에 의해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 시설을 제가 시흥시에 시흥군이 안산이 시흥군이었거든요. 거기랑 또 여기 청계 쪽에 애들 사는 그 시설이 있었는데 다 도둑놈들이야. 그때는 사회복지사가 오너가 아니라 경찰서장마다 나와갖고 거기에 원장을 하는 거야. 그럼 지네끼리 해먹는 거야. 애들한테 연락해. 눈물 많이 흘렸으니까. 이거 얘기하려면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말을 못해. 찔러가니까. 찔러갖고 공감해가지고 지금도 개판 아니에요? 국회의원 놈들? 아이고 지금 찔러는 안으로 이사. 찔러. 국회의원 놈들 아저씨.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게 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뒤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그래서 방문요양, 취약암보, 방기보, 방문복용, 그 밖에 서비스에 재가급여. 선생님 아시죠? 복지연구 그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이제 매 맞은 그거.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일자리 지원기관이 생겼어. 옛날에 없었어 이게.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도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형태야.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2018년에 세워졌어. 왜냐면 매 맞는 어르신이 이렇게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서 매 맞는율이 89점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살려주려면 이 분리를 해야 되거든. 이렇게. 아니 가족이 끌리는데 가족하고 있으면 되겠어?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또 있죠. 가족주의라는 거 배우셨죠? 네? 가족주의가 뭐야? 안 배웠어? 가족주의가 뭐냐면 강원도 꼴짝이에 어느 할머니가 아들이랑 살아. 알고 있지만 아들이라고 다 알고 있지만 여자도 이상한 여자들 많아. 엄마한테 강의하는 게 이리가 여자는 방임을 하고 아들은 신체적 학대를 하는데 이리가 지금 남편이야. 이리가 학대가. 근데 그런데 꼴짝이에 살아 둘이. 근데 이제 이 자식들이 5명이면 다 못 살아. 그러니까 이 엄마를 안 모시려고 그러지. 예를 들면 강원도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돼? 때리는 걸 알면서도 가족들이 자기네가 못 모시니까 쉬쉬하는 거지. 그게 가족주의야. 자기네끼리 찔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엄마를 누가 모셔? 그게 가족주의라. 그런 게 또 있어. 그러니까 확 꼬꾸라져 죽어야 되지. 불쌍해. 너무 불쌍해 노인들이. 너무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돈 주지 말아야 돼 자식들한테. 또 돈 주고 나면은 언제 보냐 이러고 도망가잖아. 그게 참 어려워. 그랬다고요. 그게 복지시설의 형태가 지금 7가지가 있다는 거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그게 이제 지금 옛날에 성폭력 쉼터 같이 또 가정폭력 쉼터 같이 이게 세워졌다고. 하도 내 맞는 노인을 거기서 구출하려니까 따로 떨어져서 심리치료를 하고 이런 데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생긴 거지. 네, 왜냐하면 분리를 해야지. 자식들이 안 모셔가면 그쵸? 내가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조금 많이 도와드리고 막 그랬는데 달려라 그냥 양말도 안 신고 뛰어 그냥. 그래서 3번은 장교양 제3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이 들어가니까 노인, 요양, 공동생활이 들어가구나. 그럼 양도시설은 어디야? 주거복지시설이지. 노인복지관은 여가복지시설이지. 노인복지주택은 주거.
매일 죽이려고 노인 공동생활과정도 주거복 뜻이죠. 예, 그렇게 그거 시험에 많이 나오겠지. 네.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 선생님, 교육을 이수한 장기 요양 기관의 직원이 방문조사를 합니까? 교육을 이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방문조사를 하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 어린이가 필요해? 본인이나 가족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은 시청에 시장, 그 다음에 구청이잖아. 또 중남구 구청이잖아. 구청장. 그 다음에 또 하나 게 군수. 그런 사람이 인정한 자는 이거 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등급을 받게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답은 틀렸고 2번은 틀렸고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지요. 네, 그건 아셨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 요양 인정 등급 최종 판결하는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서를 대상자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이거 이해하시죠? 네. 조금 이해가 되셨죠? 대상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기간에 이건 주야간 보죠. 주야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그러면 만약에 일정한 기간은 단기보호. 네? 단기보호. 그렇지, 단기보호. 그건 이해하시죠? 6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거는 64페이지는 엄청 많이 아셔요. 64페이지. 이 박스를 알으셔야 돼요. 네. 그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이거는 꼭 나와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 물리치료는 치료사가 되어 있죠. 이거는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를 하는 치료사. 간호처치는 간호사가 되어 있죠. 네. 그거는 여러분이 제한된 업무죠. 그래서 세탁물 관리는 누가 해요? 시설환경관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빨리 찍어요. 찍고 정합니다. 빨리 찍으세요.